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에 의한 정전기. 이 정전기는 이렇게 도체에 발생하지 않고 어디에서 발생하냐 하면 부도체예요. 부도체. 그래서 이제 부도체는 대부분 기체가 부도체인데 액체는 도체가 많아요. 그런데 액체 중에서도 뭐 석유류는 부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도체에서 움직이지 않는 전기가 정전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정전기는 이 부도체에서 뭐에 의해서 발생하냐? 마찰. 그래서 마찰 전기라고 일명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발화 과정으로 오른 거. 그런데 이 정전기는 전기적 점화원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양성자와 전자, 즉 전하가 발생을 해야 돼요. 이 발생된 전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적을 해야 돼요. 축적을 해서 점화원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전자방출이에요. 전자방출, 방전이라는 건. 이렇게 이제 방전이 될 때 전기적 불꽃이 발생을 하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발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은 지금 2번이 명확하죠. 자, 12번 또 보도록 할게요. 물리적 소화 방법이 아닌 거. 그럼 뭘 찾으면 돼요? 화학적 소화. 즉, 부촉매, 억제 소화. 이걸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소 공급원 차단, 물리, 온도 냉각, 물리, 가연물 제거, 물리적 소화. 바로 요 연쇄 반응이죠. 연쇄 반응 차단. 이게 이제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것이 부촉매고 이꼬르가 억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번은 화학적 소화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일반적인 사용질, 일반 성질에 대해서 단점이 아닌 거. 그러면 단점이 아닌 것은 즉 다시 말하면 뭘 찾으라는 거예요? 장점을 찾으라는 거죠. 장점.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질식의 위험성이 있다. 이게 단점이죠. 그다음에 2번 인체에 직접 방출 시 아주 차가운 물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상을 일으킬 수가 있죠. 단점이죠. 이것도 동상의 위험성이 있다. 3번 소화약제 방사 시 소음이 크다. 이것도 단점이죠. 자,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전기 설비에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자,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화재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응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4번은 전혀 일반적 성질에서 맞지 않는 거죠. 이거는 아예 맞지가 않는 거고 1, 2, 3은 단점이고.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물 안전관리법령상 이연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이연물. 1번 과염소사는 이연물이 아니다. 네, 이연물이죠. 몇류? 육류 이연물이죠. 육류 이연물. 그리고 지정 수량은 300kg이 되죠. 황리는 제2류 이연물이다. 근데 또 틀렸죠. 황리는 제3류 이연물이고 지정 수량이 20kg입니다. 3번 황화인의 이 지정 수량은 100kg입니다. 맞았어요. 3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황화인 그랬는데 황화린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법정 용어는 황화린 이렇게 돼요. 황화린이고 그 다음에 정린, 유황,
이러한 것들은 제1위 염물로서 지정 수량이 100kg입니다. 산화성 고체는 제6류 이염물의 성질이다. 그런데 6류 이염물이 산화성인 점은 맞으나 고체가 아니고 뭐예요? 액체죠. 산화성 고체는 6류가 아니고 1류 이염물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 발생되는 기체는 그랬어요. 이 탄화칼슘은 일명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카바이트예요. 카바이트. 그래서 요거는 뭐가 발생을 해요? 아세틸렌이 발생이 된다. 아세틸렌. 그래서 인화수소는 물과 반응하면 포스핀이 나오고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을 하면 아세틸렌이 나와요. 자, 반응식을 한번 볼게요. CaC2, 이게 탄화칼슘이죠. 그래서 물과 반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수산화칼슘이 나옵니다. 수산화칼슘이. 그러면서 아세틸렌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금속 칼슘과 물의 수산기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해서 화합물이 하나 나와요. 그게 이제 바로 수산화 칼슘이죠. 그러면 이제 요 C하고 여기에 있는 H, 요 C와 H 여기에서 또 하나의 화합물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바로 아세틸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6번 볼게요. 다음 중 증기 비중이 가장 큰 것. 사실 이제 이 그 증기 비중은 해당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약 얼마? 약 29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비중을 무거움 정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1보다 크면 공기보다 무겁다 이러고 1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가볍다. 가벼우면 위로 뜨는 거고 무거우면 아래로 체류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첫째는 뭐냐 그러면 요 분자식을 알아야 돼요. 분자식. 그죠? 또 분자식을 알았다 하더라도 원자량을 파악을 해서 결국 요 해당 분자량이 들어가야 되니까 분자량을 또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너무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증기 비중이 여기서 가장 큰 거를 얘기했잖아. 그러면 요게 요 130이라고 하는 게 요 맨 앞쪽에 있는 요 숫자가 탄소의 수죠. 탄소의 수. 그다음에 두 번째에 여기 해당하는 숫자가 불소의 수고, 그다음에 요 세 번째에 해당하는 요 숫자가 염소의 수고. 요 네 번째에 해당하는 숫자가 여기는 제로죠. 없으니까. 여기가 브롬의 수죠. 브롬. 근데 요 브롬이 가장 원자량이 커요. 80. 그다음에 염소는 35.5. 그다음에 요 불소가 19. 그다음에 탄소가 12. 이렇게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여기에서는 뭘 가지고 좀 판단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무리 여기 뭐 이리저리 수보다 앞쪽에 있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요 개수, 브롬의 이 원자량에 비하면 형격이 작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브롬수가 큰 것이 무게가 가장 무겁다. 이렇게 그냥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할론 2402가 가장 무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거 분자식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할론 130이다. 그러니까 C가 하나고 F가 3개고 그 다음에 브롬이 하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240에는 C가 2개고 F가 4개고 그 다음에 염소는 없고 브롬이 2개. 그 다음에 요거는 C 하나, F가 2개, 그 다음에 염소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브롬. 요 할론 104는 C가 하나, 불소 없고 나머지가 염소가 4개. 뭐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또 요거 원자량 해가지고 또 다 더하고 이렇게 해서 분자량 언제 이걸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브롬수가 많은 것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자, 분자 내부에 나이트로기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트로기가 니트로기를 얘기하는 거야. 니트로기.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몇 류 이온물이냐 그러면 5류 이온물이에요. 이렇게 니트로기를 갖고 있는 TNT, 그 다음에 나이트로셀루로스, 니트로셀루로스 등과 같은 제5류 이온물의 연소 형태. 자, 요 연소는 어떤 연소예요? 자기 연소. 외부로부터의 산소 공급에 지원이 없어도 스스로가 산소를 발생시켜서 연소할 수 있다. 그러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해요? 내부 연소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연소 형태는 분해 연소, 자기 연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기 연소다. 자기 연소. 자, 18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IG541이 15도 C에서 자, 온도가 나와 있어요. 온도. T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내용적 V가 나와 있고 50리터 압력 용기에 그다음에 155kg per square cm 그래서 압력이 나와 있어요. 압력. 충전이 되어 있다. 온도가 변화가 됐네요. 델타 T가 됐네. 변화량이 생겼네. 30도씨로. 가 되었다면 그때의 압력은 얼마냐 이건데 단 용기에 팽창은 없다고 가정한다. 용기에 팽창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부피는 일정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 보일샤르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기체 법칙 가운데서. 자, 그래서 이제 보일샤르 법칙은 이거죠. T1분의 P1V1 이꼬르는 T2분의 P2V2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 V1과 V2가 부피가 같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무시해도 되겠죠. 이렇게. 무시를 하고. 그러면은 T1분의 P1, T2분의 V2. 아이고, V를 무시하죠. V. 그러면 T2분의 P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1분의 P1 이꼬르는 T2분의 P2 이렇게 돼요. 요게 이제 변화된 압력 P2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P2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엇갈아서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한다면 이렇게 돼요. 이걸 한다 그러면 T1 P2 이꼬르는 P1 곱하기 T2 이렇게 되죠. 여기서 P2를 구하라는 거니까 T1분의 P1 T2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해당 수치만 넣어주시면 되지.
자, 그래서 이제 T1이 처음에 온도가 15도씨였잖아요. 켈빈 온도로 바꿔야 되니까 273 플러스 15 이렇게 되겠고요. 그때 압력이 얼마였냐? 155였죠. 155 곱해주기를 변화된 온도는 30도씨가 됐어요. 자, 요거를 켈빈 온도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273 플러스 30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계산을 했더니 163.07이 나왔어요. 163.07 약 163 킬로그램 퍼 스퀘어 센치다.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그 배웠던 그 기체 법칙, 그 식을 갖다가 이용을 하면 돼요. 만약에 이제 그 몰 형태로 나왔다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방 형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판이 50 볼 퍼센트. 요거는 이제 부피 얘기하는 거야. 부피 백분율로. 그다음에 부탄이 40 볼 퍼센트. 그다음에 프로필렌이 10 볼 퍼센트로 된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 이게 지금 혼합 공기로 돼 있잖아요. 혼합 기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폭발 하한계를 이제 구하라는 건데, 여러분 르샤틀리에르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르샤틀리에르 법칙. 그래서 이제 하한계 값 L은 자 이를 L1분의 V1 플러스 L2분의 V2 뭐 이런 플러스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거를 100%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50%가 프로파인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40%가 부탄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가 이렇게 프로필렌이 들어있다. 그러면 각각의 물질별로 이렇게 폭발 한계 값이 다르다. 근데 주어졌어요. 각 값의 폭발 한계는 자 프로판은 2.2야. 부탄은 1.9고 프로필렌은 2.4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 자 프로판은 얼마냐 그러면 50이고 그때 프로판의 하한값이 2.2 이렇게 되죠. 플러스하기를 부탄이 40이고 그때 하한값이 1.9 플러스하기를 프로필렌은 10% 그때 하한계값이 2.4 뭐 요거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 그러면 이제 전체를 합했을 때 이 혼합 가연성 기체의 하한계값이 나온다. 그래서 자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명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2.085 여러분 2.085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보시면 2.085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자리에서 바로 올리면 거예요. 그래서 약 2.09 볼 퍼센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도울조자 조연성 이 꼴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연성 뭐 지속한다 지속할 조자 써서 자 이제 타는 거를 도와주는 조연성 가스에 해당하는 것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산소 그 다음에 할로겐 조건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3번에 산소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우리가 그 이해검정 문제를 풀이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